4주차 너가 이번에 시험 친 것도 풀이 한번 해보자. 많이 틀린 거 위주로 일단은 풀이하는 거고, 여기 없는 거는 담당 쌤한테 물어보시면 될 거야.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보면 자연수 A1부터 AK에 대하여 n을 2의 거듭 제곱의 꼬라지의 합으로 표현을 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그 2의 거듭 제곱꼴로 나타내었을 때의 지수를 그 AN의 원소다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 자, 근데 지금 A에다가 지금 얼마를 넣었냐면 2의 10승 마이너스 2의 8승을 넣었던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2의 10승 마이너스 2의 8승은 2의 8승으로 묶어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묶어내었을 때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여기 이 녀석의 값이 3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2의 8승은 256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 보자. 3, 6에 18에 3, 5, 15, 3, 2, 6이니까 768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이 768이라는 걸 2의 거듭제곱의 꼬라지로 합으로 나타내 볼 건데, 자, 768에 제일 들어갈 수 있는 2의 거듭제곱의 제일 큰 녀석은 2의 구승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512잖아. 그래서 768에서 512를 빼보니까 얼마가 나오냐? 256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56은 2의 8승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합이 어떤 녀석이다? 768이다라고 하시는 거네. 자, 그럼 이게 지금 저기에 있는 어떤 자리냐면 n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뒤에 있는 녀석들이 2의 9승 더하기 2의 8승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여기에서 또 누구를 읽어낼 것이냐? 그 녀석들의 지수를 읽어낼 거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A768이라는 녀석은 원소를 누구누구로 갖고 있는다? 8하고 9라는 녀석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갖다가 더해 보시니까 얼마? 17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 자, 축열여고 맨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걸 해석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3번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녀석의 의미, 자, 셈을 풀거나 어떤 문제집을 풀거나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자, A가 1, 2, 3인데 PA는 X가 원소인데 그 X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PA, X가 원소인데 X가 A의 부분집합, 그 원소가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표현하는 요런 집합을 우리는 무슨 집합이라고 하냐면 멱집합이다라고 표현을 해. 멱집합.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요런 겁니다. X, 라지 X가 원소인데 그 라지 X는 라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2, 3 저걸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나도 원소를 선택 안 했으면 파이,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 한 개짜리 1, 2, 3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자, 쫘라락 내려가서 원소 3개짜리 1, 2, 3 이렇게까지 이어갈 수 있겠네. 자, 요렇게 쌤이 지금 찝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다 PA의 원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요렇게 생각해도 되겠구나. 이 문제는 2의 3승이다라고 하셔도 되겠네. 왜? A라는 녀석의 원소가 3개였으니까 그 녀석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 따라서 2의 3승계 8개의 원소가 나옵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저번 시험에서도 한번 등장을 했고 쌤이 냈을 때, 자, 이번 시험에서도 민규 쌤이 냈는데 이렇게 등장했다는 거는 표현이 어려우니까 한 번은 보고 넘어가자라는 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땡큐. 6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집합의 연산이야.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영역인데
우리 초딩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처음 쉽게 했던 적은 없어. 처음에 어려웠고 집합의 연산 또한 연습을 하셔야만이 어느 정도 쉽게 느껴질 겁니다. 뭐 무조건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자, 중괄호 안을 먼저 한번 조져볼 건데 A교 B에다가 그 다음 자, 차집합을 우리는 교의 여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A교 B의 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요렇게 보니까 지금 공통적인 부분 A교가 있으니까 묶어낼 수가 있구나. 보통 친구들이 묶어내는 걸, 자, 풀어내는 걸 분배법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묶어내는 것 또한 분배법칙, A교로 묶어냅시다. 분배법칙을 쓴다라고 해주시면 될 거고, B의 여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B가 아닌 녀석을 지금 어떻게 하랬냐? 합하라 했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냐? 전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체랑 A를 교집합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는 A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쳐다보니까 A교 B의 값이 뭐가 되었니? B가 되었네. 자, 이런 주제 또한 이번 시험에서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부분인데,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 요렇게만 주지 않아. 쌤은 그래서 동그라미하고 세모라고 표현을 할게. 자,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가지고 교집합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 합집합을 하시든 그 뒤에 있는 녀석이 동그라미나 세모의 모양이 떴다면 얘는 포함 관계를 알려준다라는 힌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럼 쉽게 교집합을 했을 때 나오는 녀석은 작은 녀석이야. 또는 합집합을 했을 때 나오는 녀석은 큰 녀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해. 자, 교집합을 했을 때 B가 나왔기 때문에 B가 더 작은 거야. 누구보다? A보다 B가 더 작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B는 누구한테? A한테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객관식 1, 2, 3, 4, 5번의 꼬라지를 보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간단하게 푸는 문제구나. 전체 집합이 있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 전체 집합을 그려주시고, 간혹 가다가 전체 집합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그려주시면 돼. 자, A 안에 B가 들어가게 그려볼 건데요. A 있고 그 다음에 B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문제 1, 2, 3, 4, 5번 보시면 될 건데, 자, 그 전에 먼저 표현해 놓고 보는 게 마음 편해. 자, 지금 쌤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색칠하는 영역은 A의 여집합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녀석들은 B의 여집합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구나. 1번 볼 겁니다. A교 B를 했어. A하고 B를 교집합했어. 공집합. 아니잖아. 공집합이 아니라 B라고 하셔야지. 1번은 틀렸고, A하고 B가 똑같대? 아닙니다. 자, 3번 A가 B에 포함된다? 아니고, 4번 맞다라고 할 수 있겠고, 5번 B하고 A를 합했어. A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거고, 행님이 아까 그 문제 낸 걸 보니까 뒤쪽에 이거랑 또 비슷한 흡사한 유형이 있던데 3단 논법하고 이 녀석하고 합쳐놨기 때문에 내가 아마 풀어주려고 번호 적어놨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8번을 보자. 자, 8번. 이쪽에서 이제 내가 좀 중요하다라고 하고 싶은 부분은 항상 우리는 전체를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전체 집합을 기준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미친 듯이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서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가능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 P의 진리집합을 풀어보신다면 절대값 부등식인데 빨리 풀어줄 수 있는 녀석이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고, 3을 더해 주셔가지고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어차피 2부터 4까지 x 값은 전부 다 2, 3, 4 전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P의 원소는 뭐라고 보시면 되겠냐? 2하고 3하고 4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전체를 기준으로. 자, P 또는 not Q라고 하셨는데 Q가 저 모양이니까 Q의 여는 어떤 모양이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값이 0이 나온다.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네, 아예.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x-2 곱하기 x-1이니까 Q의 여집합의 원소는 누구누구가 있다. 1하고 2가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고, 저쪽에서 말하는 또는의 의미는 우리가 합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합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1, 2, 3, 4. 따라서 답은 4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전체를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9번으로 넘어가 볼게. 자, 9번. 어느 반 25명을 대상으로 A 영어를 관람한 학생은 12명, 그 다음에 B 영어를 관람한 학생은 14명이다. 이 반 중에서 A 영어와 B 영어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 3명 이상일 때 A 영어도 안 보고 B 영어도 안 본 학생 수의 최대값. 자, 그러면 일단 나와 있는 힌트를 써볼게. A라는 녀석은 12다 라고 쓸 수 있고, B라는 녀석의 개수가 14다라고 쓸 수 있겠고, 안 썼구나. 전체적인 부분은 얼마가 됩니까? 25다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교집합 A 교 B라는 녀석의 개수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하시면 될 거야. 그래서 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영화도 안 보고 B 영화도 안 본 녀석들, 밖에 있는 녀석들을 의미하는데, 그 밖에 있는 녀석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 A 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린 또 요런 걸 배웠습니다. 개념 설명, 이제 우리 개념을 배웠을 때 처음에 어떤 녀석을 배웠냐면 A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A가 아닌 녀석의 개수를 더하신다면 뭐가 됩니까? 전체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오는 겁니다.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전체의 여집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랑 똑같은 녀석의 의미는 뭐가 되냐? 전체 집합에서 뭐를? 합집합의 개수를 빼는 녀석하고 똑같은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여 위에 거. 얘의 값이 최대값이 나오려면 여기에서는 얘가 지금 줄 끊는 합집합이 어떤 녀석이 되어야 돼? 최소가 돼야 됩니다. 이유는 전체 집합은 얼마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25라고 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5라는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빼셔야 큰 녀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반대로 나는 얘가 최소값을 가져라고 한다라는 거는 얘가 합집합의 개수가 최대값을 가져야 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아이디어 생각은 했고, 자, 그러면 얘가 최대값이 되기 위해서는 합집합의 개수가 최소가 되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건데, 봐봐, 크게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A하고 B가 서로 안 만나는 거, 서로서 관계에 있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인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두 번째는 A하고 B가 요렇게 두 개가 겹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요 라고 하는 세 번째 그림입니다. 합집합의 개수가 제일 작으려면 어떻게 되셔야 되겠냐? 요렇게 세 번째 녀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런 관계가 나오시려면 몇 번, 이제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야? A하고 B의 개수를 파악하니까, 아, B가 더 많아. 그럼 여기가 B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A다라고 생각한다면 A 합집합 B는 누구라고 하셔야 돼? B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얘의 최소는 14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최대는 얼마가 됩니까? 1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너무 어려워해 애들이. 근데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고 점수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인 거야, 이 문제가. 자, 그럼 두 번째 갑시다. 자, 두 번째. 자, 합집합이 최대가 돼야 되는데 1, 2, 3번의 그림을 봤을 때, 아, 선생님 1번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A하고 B를 갖다가 더했더니 26이야. 전체를 넘어갔잖아.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서 뭐라 했냐면 교집합의 개수가 3 이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 그럼 2번에 이제, 자, 그러면 너희가 생각할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돼야 돼? 합집합이 최대가 돼야 되니까 겹치는 게 제일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겹치는 부분이 제일 작은 게 얼마랬냐? 3이라고 했잖아. 3. 그러면 여기의 값이 3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순수 A의 영역은 A가 전체 12개라 했기 때문에 9, 9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순수 B의 영역은 전체가 14개라고 했기 때문에 11개가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더해보니까 12에 23, 최대값은 23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누구의 최대? 합집합의 최대.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그 최소는 25에서 23을 빼면 되기 때문에 2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구나. 자, 몇 번 정도는 더 보시고,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적용해 보시고, 보통 이렇게 누구의 최대 또는 최소야, 이 세 개에서 대부분이 완성될 거야. 직접 풀어보시면 됩니다. 책자 받았겠지?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험 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나눠준 그 책자 안에 있기 때문에 꼭 그때 나왔을 때는 맞춰보시기를.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번. 보통 처음 이 문제를 접한다면 애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실수 X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 어떤 거라도 만족을 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하고 밑에 녀석을 쳐다봤는데 X제곱 플러스 2에 A 플러스 1 X에 A-1이구나. A-1X에 플러스 A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 0입니다. 이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참이래. 그럼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냥 이거 2차 방정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가 되는 거? 는 0의 꼬라지가 나온다. 그럼 우리가 좀 배운 녀석들이니까 X축과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우리가 함수적으로 생각한다면 2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0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X축하고의 개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아래로 볼록한 녀석은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면 X축하고 만나고, 또는 한 점에서 만나면 또한 X축하고 만나는 0이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셔야 되겠냐? 얘의 판별식 D, 짝수 공식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A-1의 제곱에 마이너스 A의 제곱이 0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하셔야지. 판별식 D가 0보다 크고 판별식 D가 0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니?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풀었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A는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네. A의 최대값은 2분의 1, 1번이 답이다라고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으로 이제 또 넘어가 볼게. 자, 13번 문제가 아까 쌤이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확인했던 그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그 명제, 누구이면 누구다. 이런 거잖아. 그럼 친구들 대부분이 그냥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 하시냐면, 명제가 참이다. 나와 있으면 대우도 참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저기에다가 어떤 지랄 하냐면 대우 구하십니다. P이면 not Q이다. 이게 나쁘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냥 이게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해야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 근데 명제인 것 같아가지고 대우를 구했는데 보기를 봤어. 보기를 보니까 이거 벤 다이어그램인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면 그냥 저 명제 자체로 풀어볼게. Q라는 녀석은 포함이 된다네. 누구한테? P의 여집합에. 전체가 있구나. U가 있네. 전체 집합. 전체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그 안에 Q가 들어갑니다라고 쓰시면 돼. 개념서에는 P하고 Q가 서로소야라고 해서 따로따로 나타내시는데 거기까지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냥 Q라는 녀석은 P의 여집합에 들어가 라고 생각해서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표현해야지. 아까처럼. 자, 지금 쌤이 요 바깥으로 색칠하는 노란색의 영역은 누가 되는 거냐? P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쌤이 이런 식으로 Q의 바깥 부분을 이렇게 색칠하는 이 파란색의 영역을
Q의 여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1, 2, 3, 4, 5번을 볼게요. P 합 Q는 전체라고 했어. P가 노란색, Q는 여기. 두 개를 더하면 전체. 틀렸습니다. 여기 쌤이 손가락 짚고 있는 여기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 P교 Q는 공집합이다. P하고 노란색, Q하고 만날 수 없으니까 2번 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 제발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규행님도 아마 내신 것 같아. 피할 수 없어. 근데 나왔을 때는 바로 받아 먹어야 돼. (17번으로) 가볼게요. 자, 16번에 산술기하 문제를 냈는데 또 틀리셨다라는 거는 뭐 문제가 있으니까 담당쌤들한테 꼭 물어보고 극복하시고, 자, 두 실수 xy에 대해서 xy가 양수고 x 플러스 2y가 5일 때 x분의 2 플러스 y분의 1의 최소를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왜 산술기하인가요? 양수 조건이 없는데요. 자, x, y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다. 이걸 보고 양수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두 개의 숫자를 이렇게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호, 풀이거나 마마여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우리가 마마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봐. x랑 y가 다 마마였어. 자, 그러면 마 더하기 곱해도 마니까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양수가 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아니었던 거야. 둘 다 양수였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또 이렇게 하고 경험해보지 않은 녀석들이 이걸 질문하는데 아마 학원에서는 다 풀어줬을 텐데, 이 새끼들아. 얘 봐봐. 이것만 산술기하 바로 땡긴다 생각하면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곱의 산술기하 x 플러스 2y 나 요 녀석하고 그 다음에 x분의 2 플러스 y분의 1을 곱할 겁니다. 근데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은 어디 있냐? 나는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여기 이 부분을 곱한 겁니다 라는 생각은 잊어서는 안 돼. 자, 전개를 해볼게. 전개를 한다면 2 더하기 y분의 x. 그럼 y분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좀 이따가 쓸게요. 얘를 한 번, 두 번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 뭐가 되니? x분의 4y에 플러스 2가 되니까 플러스 4다라고 생각하시자. 이렇게 쓰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의 산술기하의 꼴이 됐고, 여기 이 녀석이랑 여기 이 녀석을 우리가 공식화하는 뭐 스몰 a랑 스몰 b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될 거고, 자, 그렇게 해서 공식화를 하는데 크거나 같다 숫자가 있으니까 똑같이 더해 주시고 플러스 2루트 이제 안에서 y분의 x하고 그 다음에 x분의 4y를 곱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까지 이어주셔야지. 등호는 어떨 때 같은 거야? y분의 x하고 x분의 4y가 똑같았을 때 성립합니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맞지? 자, 이제 그러면 해볼게요. 여기서는 굳이 등호를 이용하지는 않고요. 최소값만 구하시면 됩니다. 대각선으로 곱하면서 4만 남았고 2가 될 거니까 4가 되겠네. 자, 그럼 앞에 있는 4하고 곱해져서 8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 자,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 우리가 구할 거는 누구? 얘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가 곱해져 있는 거야? 5가 곱해져 있는 거야. 얘 5라고 나와 있으니까 5 곱하기 얘의 값이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5로 나눠주신다면 x분의 2 플러스 y분의 1은 5분의 8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최소값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시는 유형인 거야.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18번은 저번 염쌤 시험에서도 나왔는데 이번에도 나왔다라는 건
아마 이런 것도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다. 기억해놓고. 자, 19번 볼게. 졸라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거의 뭐 패턴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걸 한 번 더 풀어보고 싶다면 아마 교과서에도 있을 거고 수학의 셈에 유제 문제에도 아마 요게 있을 거야. 꼭 풀어보시기를. 나오면 개끼리야. 어려움 6이라고 돼 있는데 좆도 안 어려워. 자, 한번 보자. 자, 지금 정의역을 방향만 잘 보시면 됩니다. A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 수직선으로 따지면 어디로 가는 거야?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어. 당연히 이 문제가 어떻게 뜰 수도 있냐면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도 뜰 수가 있어. 자, 그러면 A보다 작거나 같다는 어디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간다의 느낌. 크거나 같다니까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느낌을 받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fx가 2차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돼야 돼.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선생님, 2차 함수 자체는 1대1 함수조차 안 되잖아요. 그래, 축의 방정식이 얼마야? 1이잖아, 지금. 축의 방정식이 1인데, 쌤이 뭐라 했냐? 보통 쌤들이 이래. 야,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1대1 함수가 되려면 그 축방 기준으로 왼쪽 부분 또는 오른쪽 부분만 있어야 돼 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여기 위에서 우리가 관찰을 했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 오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축방을 기준으로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 축방이 A가 이 축방까지 왔을 때 가능해. 가능한데 A가 축방보다 좀 더 왼쪽에 찍혀서면 안 돼. 왜? 우리가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부분이 생겨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조건 A라는 녀석은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이걸 선생님은 이렇게 합니다. 축방이라고 씁니다. 그냥 축의 방정식. 자, 두 번째 이까지가 우리는 누구의 조건이냐면 1대1 함수의 조건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1대1 대응이라고 했잖아. 쌤은 요거를 요렇게 표현합니다. 가득 차야 한다. 자, 내가 만약 A라는 녀석이 여기 이쯤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샥 잘라버릴 거야. 그림이 어디가 남았냐? 여기 이 부분이 남았어. 근데 여기 이 녀석의 공역 또한 집합 X라고 했기 때문에 받아지는 신키도 A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 가득 찬다라는 거니까. 그럼 이걸 선생님 어떻게 표현하나요? 내가 정의역에 스타트 되는 지점을 넣었을 때 공역의 스타트 되는 지점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정의역의 스타트가 지금 A였기 때문에 공역의 스타트 또한 A였기 때문에 A이면 A이다 이렇게 쓰셔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쌤이 약간 문제를 바꿔볼게. X라는 녀석을 어떻게 집합을 줄 거냐면 X는 뭐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줄 거야. 지금이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공역을 Y라고 줄 거야. Y는 Y가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준 거야. 자, 정역의 스타트 지점은 A 똑같아지고 공역의 스타트 지점은 3으로 바뀐 거야. 그때는 어떻게 써야 되겠냐? FA는 3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니? 두 번째 조건이 1대1 대응입니다. 기억을 하셔라. 정말 간단하고 기본적인 건데 배점은 졸라 더럽게 높아. 다들 점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FA가 A라 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대입해 봅시다.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0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10은 A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쪽으로 넘기셔서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은 0이다.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5 곱하기 A 플러스 2다 라고 할 수 있어서 가능한 A 값은 5가 되거나 또는 가능한 A 값은 마이너스 2예요 라고 하시는데 다시 조금 더 살펴본다면 A는 어디서부터 가능?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가능. 따라서 나는 마이너스 2는 되어서는 안 되고 5가 되어야 되겠군요.
답은 2번입니다. 아마 분명 이거 배점 4점 이상입니다. 주관식 나온다면 8점 이상이 될 겁니다. 개꿀이지. 정말 꿀입니다. 이해 안 가시면 내가 했던 말, 넣는 녀석의 스타트가 받는 녀석의 스타트가 되어야 된다 라는 점 기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20번을 이 선생이 왜 가르쳐 주냐라고 했는데, 통고에서 2등급을 이제 받는 친구가 있어, 고2인데 그 생키도 요걸 틀렸어. 보통 애들이 함수를 너무 어려워 하니까 모르는 거야. 자, F가 무슨 함수라고 되어 있냐? 저쪽에다가 줄 거야지. 이 새끼는 상수함수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하나에 몰빵하는 거야 라고 생각만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몰라. 자, 상수함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y는 상수 하나만 있는 거야. y는 상수 하나만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요것도 상수함수인가요? 맞아. 뭐가 맞아, 미친. 2k-1이라고 해놓고 k는 상수야 라고 했다면 저 모양 또한 상수니까 상수함수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보통 너희가 생각하는 함수는 x에 대한 함수라서 x에 대한 식이 없다면 그냥 상수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가볼게. 근데 이 생키가 요렇게 표현해놨네. f0은 1이다. 상수함수인데 받아질 수 있는 녀석만 쳐다보는 거야. 아, 이 녀석은 1만 나오겠구나. 따라서 이 함수의 모양은 fx는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 요렇게 표현하는 게 상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자, f3은 얼마냐 물어봤잖아. 3 넣어도 얼마 나와? 상수함수니까 1 나옵니다. 이거 1번 문제였습니다. 무튼 간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뭐 더 많이 봐야 될 게 있다면 몇 번 더 보시고 꼭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풀이할게.